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어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학교 내 감염 사례가 없고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선생님들이 의료진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준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로 일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특히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냉방기 설치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요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이 청년층에서 시작해서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것도 우려되는 양상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노년층의 안전을 위해 노인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함께 병실도 충분히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성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합니다. 감염병 연구센터를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도 차질이 없어야겠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의 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IMF에 이어 OECD도 올해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후퇴 속에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의 후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한 강력한 경제 회복 조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K 방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방역 성공이 곧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길일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이자 경제의 주체로서 생활 방역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습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 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 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온 결의의 수건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실사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 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